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프랑스는 자유 경시하는 나라들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회적 기능을 하는 언론에 버젓이 실렸다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프랑스 사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 인류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걸 이 프랑스 언론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정부가 해당 신문사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프랑스의 인터넷 신문인 레제코에 실린 기고문 내용인데요. 레제코가 유력한 경제지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대만과 한국이 추적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서 세계 둘째 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 해서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죄 없는 국민들 손목에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팔찌를 채우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상적 자유를 추구하는 아주 깨어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읽고 프랑스의 똘레랑스, 그러니까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그 정신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관용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은 지 20년이 훌쩍 넘어서 그런가 책 속에 있던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지금 이 프랑스랑 같은 나라가 맞나요? 제가 남의 나라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까지 듣고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죠. 게다가 백인들의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는 꼭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뿌리 깊은 제국주의적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을 사고 팔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챙겨왔던 게 백인들입니다. 자유, 인권, 유럽 내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적 행태는 없애고 난 다음에 입을 놀려야죠. 백인들 손에 잡혀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노예살이를 하게 됐던 흑인들에게 엎드려 용서를 빈 다음에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빼곡히 들어찬 그 작물들, 당신네 조상들이 훔쳐온 그 작물들이나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런 말을 하란 말이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참 많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살려준 일이 가장 고맙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똑같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프랑스의 변호사 나부랭이가 나불대는 저런 말에 또 한 번 놀아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부가 감염 동선 확인을 위해서 하는 행정 조치들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막았을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혁명을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나요? 세계적인 그룹인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한다. 생명을 구한 리더십에 전 세계가 감사하며 또 감명을 받으며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이라고 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고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하고 보호장비 같은 걸 좀 구매를 해서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빌 게이츠가 전화를 해서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 개도국의 의료 장비와 키트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함께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한국 모델이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은 건 맞는데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열악한 이탈리아 여건상 그걸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은 전염병을 통제했고 전 세계에 롤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한국을 따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한국이 참 잘하고 있다면서 의료용품이나 진단키트를 좀 지원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온 세계가 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전염병 사태 해결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걸 따라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뭔 한국이 감시와 밀고의 국가라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건 마치 미통당 황교안 대표가 머리에 경제 회복이라고 쓴 핑크색 띠를 두르고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이 정부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 한국식 방역 모델을 적용해서 국민들 동선을 추적하는 게 싫으면 그걸 반대하면 될 일이지 왜 잘하고 있는 남의 나라를 감시네, 밀고를 하네 하면서 막말을 합니까? 프랑스가 지금 확진자 13만 730명에 사망 13,851명으로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치인 치명률이 10.6%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5배나 높아요. 자유와 평등 2번만 누렸다가는 나라가 아주 결단이 나게 생겼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